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오늘 혹시 제일 먼저 오신 분, 이 자리에 제일 먼저 오신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마이온드 딱 계시하고요. 저는 현재 부산에서 아메이 사업을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직장을 다닐 때,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아메이를 전화 받았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와야 되잖아요. 누구나 이제 뭐 이 경제 활동을 하시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제 활동으로 직장을 선택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막상 이렇게 처음에는 일이 재밌었거든요. 일이 재밌어서 이제 막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 가훈이 성실하게 살자예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성실하게 살자라고 정해놓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데 부자가 안 되시는 거죠. 저도 이제 그냥, 근데 사실은 어릴 때 그걸 몰랐어요. 그냥 성실하게 살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냐면, 저는 한 20대가 되면 차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집이 어디서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굉장히 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그냥 재밌게 했는데, 한 2년차, 3년차 넘어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 재미가 없냐고 했더니,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비전이 안 보이는 거죠. 열심히는 살아요. 그리고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그 일을 5년, 10년 해가지고 제 미래가 굉장히 밝다거나 뭐 이렇게 성공, 부자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직장 생활이.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삶 자체가, 그 생활의 어떤 패턴 자체가 굉장히 건태로웠어요. 매일 아침에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리고 똑같은 식판에 밥 먹고, 그게 너무 이제 답답했었어요.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이제 그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듣기 좋으라고 이제 엔지니어지, 사실은 이제 공돌이죠. 공장에 일하는 이제 공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무렵에 다른 거 하고 싶더라고요. 직장이 이게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른 걸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할 만한 게 너무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우리 회사 앞에 그 큰 길을 딱 건너면은 주유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고, 회사 마치고 이제 퇴근하고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이라고 하는 곳은 출근 시간을 정해주는데 퇴근 시간을 안 정해주잖아요. 일이 많으면 이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잔업도 해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고, 철야는 모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야 하는 그런 시간 투자를 하는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거죠. 아르바이트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을 그냥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직장인들의 꿈이 자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직장이 답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어디에 돈을 많이 쓰나를 봤더니 카드 내역에 술집이 많아요. 네. 그 술집도 로바다야끼가 많더라고요. 로바다야끼 아세요? 로바다야끼를 나는 처음 들어봤다, 이 용어를. 네. 서울에는 로바다야끼 없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게 로바다야끼를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있는 분, 모르시는 분은 젊으신 분,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더라고. 보니까 지금의 이제 이자카야 같은 거죠. 네. 일본식 선술집 같은. 그래서 거기에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그럼 로바다야끼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알아봤는데 이거 뭐 만만하지 않아요. 이게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인데다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같이 가난하고 보통의 직장인이 자영업을 그냥 섣불리 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했죠. 깔끔하게 포기하고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저한테 아메이가 찾아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아메이가 찾아오셨을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아메이 하려고 찾아다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뭐 사업이 괜찮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막 이 주변에 사람 뭐 아메이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 먼저 알아보신 분 잘 없죠. 그러니까 아메이가 그런 데에서부터 오해가, 이제 오해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직장은, 그리고 자영업은 우리가 약간 능동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직장도 내가 이력서 들고 구직 활동을 하죠. 그리고 자영업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아메이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나는 아메이를 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데, 뭔지도 모르겠는데 누가 나한테 아메이를 하라고 전달하는 거죠.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이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메이를 전달을 받았던 계기가 저한테 아메이를 알려주신 분이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제가 고등학교 학창 시절로 가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 잘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예와 아니오. 여기는 예, 여기 아니오. 예. 보시다시피 공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진짜. 믿거나 말거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IQ 검사하니까 153이 나왔어요. IQ가. 예. 안 믿는 대부분 안 믿어요. 네. 저도 못 믿겠어요 사실. 그 검사가 정당했는지 뭐 이렇게 공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 수치를 봤어요. 머리가 좋은 거죠, 그죠? 머리가 좋은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그걸 쓰지 않으면 그 도구가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최첨단 스마트폰을 써도 전화와 문자만 쓰시는 분에게는 최첨단이 의미가 없죠. 예, 딱 제가 그랬어요. 그 좋은 머리 놔두면 뭐합니까? 쓸 줄 모르는 머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에 취미가 안 붙죠.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 게 뭐 학생은 다 그렇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뭐 재밌게 놀고 싶은데 이제 공부를 못하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취미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쪽으로 취미가 붙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재밌게 놀려면 어떻게 놀면 되죠? 어떻게 놀면 되나요? 네, 못되게 놀면 돼요. 못되게 놀았어요, 저도. 많이 못되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면으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폭주적으로 이제 제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했죠. 그러니까 입학식 할 때 이제 오토바이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블랙리스트 1순위, 그러니까 퇴학 조치 1순위였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학교 가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갔죠. 싸움하고 다니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게 불량 학생이었어요. 불량 학생. 그리고 뭐 꼴통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교실로 들어갔던 횟수보다 교무실로 들어간 횟수가 많아요. 그 정도로 이제 상태가 안 좋은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에 취미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인문계를 갔거든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그렇게 이제 뭐 까불고 다녔고요. 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많이 까불고 다녔어요. 근데 3학년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약간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뭐 자율학습 같은 것도 시작되고 뭔가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이게 뭔가 조여오는 거죠, 아이들도. 그래서 저도 인문계를 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대학을 갈 자신은 없고 성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같이 놀던 친구죠.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같이 담배 피고 어울려 다녔던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가회를 한다는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쇼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공부를 더 못해요, 얘는. 저는 그래도 저는 빵점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찍으면 맞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 2, 3, 4 중에 하나 찍으면 되니까 진짜 빵점인 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걔가 가회를 한대요.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저는 그 가회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근데 좀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무슨 가회인데라니까 이제 이따 가회 선생님이 되게 재밌대요. 예. 그 재밌다는 건 뭐 크게 저한테 동기부여가 안 됐어요. 근데 저한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됐던 말이 그 가회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담배 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이제 수학 이제 공식 외우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같이 담배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영어 단어 외우다가 답답하면 담배 피고. 선생님하고 같이, 네, 같이 이 그룹 가회죠. 너무 좋잖아요. 보통 학교 다닐 때 다 숨어서 담배 폈는데 안 되겠다, 여기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학생이라고 하는 어떤 본분,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기 싫은데 뭐 공부하는 약간 그런 이 폼이라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반적인 학원은 이제 그런 게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 가면 이제 좀 편안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티를 낼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제 부모님을 쫄라가지고 그 가회를 갑니다. 그 가회 선생님이 아메이 스포츠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회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저는 사실은 아메이 비즈니스가 사업이 궁금해서 아메이를 알아봤다기보다 그 가회 선생님의 어떤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큰 호기심을 줬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남자분입니다. 그 가게에서 같이 담배 폈으니까. 물론 여성도 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남자분인데 덩치가 그때 당시에 한 120kg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그분도 되게 많이 놀았더라고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그분도 이제 삼순과 사수를 해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놀기도 놀았는데다가 약간 이제 이 의식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보다는 운동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 운동이 이제 뭐 유도, 헬스 뭐 이런 쪽이 아니라 뭐 수영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학생 운동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회 공부를 가잖아요. 그러면 전체 수업 시간이 1시간, 2시간이면 한 10%, 20% 정도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사상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러니까 막 굉장히 이렇게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저희한테 이게 같이 담배 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국산 담배를 애용했어요. 저희는 이제 고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멋으로 사는데 양담배를 폈어요. 수입 담배. 그럼 수입 담배 핀다고 한 2시간을 설교하는 거예요. 너 같은 놈들이 이 제국주의 앞잡이고 이 대한민국을 썩어 병들게 만드는 너 같은 놈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콜라를 마시고 햄버거 먹으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꼴통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이제 그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너무 저분이 하는 이야기는 다 맞는데 다 모순이야. 맞는 말인데 다 모순. 자기가 하는 거는 다 모순이야. 예. 콜라 마시면서 뭐 우리 보고 막 미국 제품 쓴다고 뭐라고 이거 웃기잖아요. 예, 영어 가르쳐주고 다 모순이야 다.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그분은 개량한복 입고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는 고등학생, 그분은 대학생이에요. 20대. 근데 저는 평상복을 입은 모습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개량한복. 그럼 그걸 좀 빨아입긴 하지 한 번도 안 봐요. 그 개량한복을 입고 다녔던 선생님. 그분이 아메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미제국주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욕했던 분이 갑자기 막 미국 제재를 같이 팔아보잖아요. 그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개량한복 그대로 입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왔을 때 직장 다닐 때 찾아갔거든요. 찾아가니까 이제 그때 자기 조그마한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속셈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뭐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속셈학원을 하면서 가니까 뭐 이렇게 보통 학원이면 뭐 학생들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약간 공부 학습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약간 어수선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학원 가면은 막 책꽂이에 문제집 같은 게 막 있어야 되는데 문제집이 아니야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남의 자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놀러 갔는데 갑자기 저희 친구들이 그룹 가니까 꼴통 3명이 이제 다 졸업해서 간 거예요. 그 3명이 이제 찾아가서 이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갔는데 뭐 보통 일반적인 인간관계는 사람이 오랜만에 오면은 뭐 어떻게 지냈느냐, 뭐 잘 사느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걸 이제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 딱 문을 열고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왔나? 앉아봐라 이러더라고요. 앉았어요. 아메이가 있지. 59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뭐 앞에 서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들어가서 앉아봐라 해서 앉았는데 앉아서 1시간 반, 2시간을 아메이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웃기잖아요.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그런 이야기들이 뭐 한 5분? 10분? 이런 이제 그럼 끝나면 되는데 이게 안 끝나 계속 10분, 20분, 30분, 1시간, 1시간 반 그게 초저녁에 갔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다 들은 거예요. 사업 설명을.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뭐 마무리가 된 것 같아. 뭐 핀 설명하고 이제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가라 하더라고. 그 3명이서 그냥 갔어요. 뭐 특별한 대화도 없이 그냥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게 저한테 처음 전달받게 된 아메이입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친구 3명이 들었다 했잖아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생각하는 게 서로 다 다르죠. 아마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다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3명이 들었는데 관심이 생긴 건 저밖에 없어요. 나머지 2명은 1도 관심이 없고 1명은 굉장히 불쾌했어요. 예, 참 재밌죠. 근데 참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저희 스폰서가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그때 저의 이제 뭐 약간 이제 속된 표현으로 꼬라지를 보면, 제 꼬라지를 보면 이해가 돼요. 왜 뒤에 저한테 팔로우를 안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아메이의 기업 이념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가 아메이 기업 이념인데, 그 모든에 저는 안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아가 하겠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아가 해가 성공하면 아메이는 이상한 거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팔로우, 전화 뭐 이런 거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아메이가 끝났죠. 또 집에 가서 열심히 또 회사 출근하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가 스승의 날이었거든요. 스승의 날 즈음이었어요. 뭐 스승이라 해도 뭐 가르쳐 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스승은 스승이니까 간 건데, 또 다음에 스승의 날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화해 본 거예요. 어떻게 사시냐고. 생각나서. 그 전화하니까 이제 뭐 좀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통화했는데 이제 어떻게 삽니까? 잘 삽니까? 이랬는데 그때 저번에 저한테 뭐 이상한 거 설명하더니 아멘인가 뭔가 하더니 잘 됩니까? 이랬거든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잘 되면 나도 합시다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 그때부터 바로 고리를 깨시더라고요. 딱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팔로우업이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1년이 지났잖아요. 저희 스폰서의 어떤 열정으로는 굉장히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파트너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간에 아무런 파트너가 없고 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웹놈이 전화해가지고 잘 되면 나도 합시다. 그 말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이 지속적인 팔로우업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 이제 여기 계시는 리더분들이나 아메 비즈니스 하시는 분 다 신사적이죠. 그래서 미팅에 한번 와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남깁니다. 저희 스폰서 처음에 그랬어요. 나중에는 와봐라 하더라고요. 회사 회식입니다. 못 갑니다. 무슨 회식인데? 회식이죠. 못 갑니다. 알았다. 그 다음 또 전화 와요. 그럼 이런 미팅이 4~5명인데 와봐라. 오늘도 못 갑니다. 바쁩니다. 나중에 그런 전화를 한 3번, 4번 하시더니 나중에는 제가 또 못 간다 했거든요. 죽을래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회사를 울산에 다녔어요. 부산에 가까운 울산을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거리가 이제 도로가 좋아가지고 1시간이면 부산 울산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로가 안 좋으니까 한 2시간 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저를 부산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 제가 가고 싶겠습니까? 나 아메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왜 그 미팅을 안 갔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스폰서한테. 왜 자꾸 그 미팅을 오라 그러냐? 거기는 아메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 아니냐? 이러니까 맞대요. 나는 그거 안 간다. 나는 아메 안 하는데. 그거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를 이런 자리에 오면 교육시키는 줄 알았어요. 이게 세일즈 교육. 저는 아메이를 판매로 알았거든요. 물건을 판매하는 일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파는지, 어떻게 하면 뭐 매출을 올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매 교육을 시키는 장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올 곳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계속 밀어낸 거예요. 근데 저희 스폰서가 계속 와보라고 제안하시니까 저도 이제 딱 제가 그렇게 모질진 않아요. 그래서 딱 자르지 못하고 다음에 갈게요 이러다가 자꾸 이제 이 디데이가 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업 설명회를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치? 끌려온 거죠, 처음에는. 아마 이 자리도 견인돼서 오신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억지로 끌려온 겁니다. 끌려서 이런 자리에 와서 사업 설명회를 들었는데, 처음에 1년 전에 들었던 사업 설명은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다시 듣게 된 아메이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물건 판매하는 일이 아니구나. 아메이라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구나.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해가 됐는데 그걸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그때 당시에는 안 들죠. 좋은 제품, 좋은 회사 정도는 알겠어. 근데 그걸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또 스폰서하고 또 그런 실랑이를 합니다. 예. 또 초대하면 또 이제 핑계대고, 초대하면 또 핑계대고를 또 반복하다가 어떻게든 이제 저도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못 들지 못하니까 또 이제 두 번째 가보고, 세 번째 가보고 하다가 이제 귀가 열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 이제 많이 된 거죠. 이게 단숨에 이해가 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어가지고 아메이가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가졌던 그 삶에 대한 갈증, 어쩌면 내가 뭔가 이렇게 직장생활이 답답하고 권태로웠는데 여기서 뭔가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아메이 비즈니스 안에서 이 추가 수입, 부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 수입이 생기면 내 삶이 조금 여유가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는 회사 다닐 때 이제 박봉의 월급쟁이니까 한 달에 2, 30만 원이 부족해요. 항상 2, 300 부족하면 딱 포기하면 막 되는데 2, 30이 늘 부족하니까 맨날 카드 돌려막기 하고 막 친구한테, 동료한테 10만 원 빌리고 과장님한테 20만 원 빌리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사는 제가 아메이 마케팅 플랜을 들어보니까 2, 30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50만 원이라도 벌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미팅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업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자신감을 많이 가졌어요. 아니면 하겠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막 이게 아메이 비전 보니까 진짜 잠도 안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진짜 대박이겠다. 근데 다이아몬드 자신이 없어. 근데 내가 뭐 SP라도 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매달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미팅에 나와서 이제 아메이를 배웠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이제 알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메이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이. 그래서 제품과 이 비즈니스 자체가 컨셉이 마음에 들면 그냥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전달하는 제 모습이 문제가 있었겠죠. 제가 문제가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알리니까 뜻대로는 잘 안 돼요. 쉬울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계속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게 점점 이제 아메이 사업이 처음에 좀 자신만만했다가 점점점 이게 자신감을 잃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물론 처음에는요, 이렇게 사업을 제가 얘기해가지고 몇 번 왔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게 사업을 안 하는데 왔다 가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유유상종이라고 다 작업 비슷해요. 이게 다 상태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제가 20대 때 아메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어떤 삶에 대한 책임감, 무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여자. 예, 어떻게 하면 여자를 잘 꼬실 수 있을까? 여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예, 그 다음에 게임. 막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다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미팅 가보자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진짜 이를 깨물고 진짜 이런 미팅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진짜 바늘이라도 있었으면 허벅지를 찌르면서 진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왜냐면 놀고 싶어가지고. 잘 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돈 주고 놀아라면 이제 하루 종일 놀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 특히나 이런 토요일날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시간, 저는 아메이 세미나를 토요일에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 이런 황금 같은 시간에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팅인데 뭐 실질적인 미팅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학습이지. 무슨 뭐 제 스폰서 미팅이래, 분명히 미팅. 미팅은 뭐 이렇게 제가 하는 미팅은 그런 미팅이 아닌데. 나는 이 토요일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어디 가 있어야 되면 나이트 가야죠. 나이트라도 일찍 가야 싸게 해줘. 그래서 이제 친구들 토요일날 이런 때 되면요, 친구들이 그때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문자 막 와요. 빨리 오라고. 지금 예약해놨다. 조가 안 맞다. 네가 없으면 지금 이 부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그럼 저는 이 미팅 자리가 진짜 안절부절이고. 예. 내가 혹여나 내가 늦게라도 가면 이 친구들이 부킹을 다 하고 집에 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막 안절부절. 그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 친구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친구들은 아메이 비전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초대해가지고 강의 듣고 하다가도 안 와요. 네. 뭐 이렇게 아메이 사회 비전 그거 못 본 거죠. 근데 저는 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가 저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지부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저는 제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경제적인 안정이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걸 좀 미리 좀 알았던 거예요. 저희 집이 IMF 때 완전히 이제 제 아버지 자영업을 하셨는데 IMF 때 저희 집이 몰락했고 저희 어머니도 조그마한 식당을 하셨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빚을 많이 지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중년의 나이에 중년의 부모님이 이 경제적으로 한번 탁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저는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가난이 왔고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가난하게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아메이라는 비즈니스 안에서 성공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제가 아메이를 포기하면 성공을 포기하는 거죠. 제 꿈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또다시 가난한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다 포기해도 저는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포기를 안 하면 사업이라도 착착착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게 너무 답답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 퍼센트 핀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저희 스폰서가 저한테 붙여준 별명 파운더스 9%. 그때부터 파운더스라는 핀을 저는 받았어요. 9%를 계속 유지 또는 이게 6%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6%, 1년 9%, 1년 11%, 1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하면서 제가 제일 들었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답답한 뭔가 이렇게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없는 사람들의 질문이 니 얼마 버노? 이 말이에요. 니 한 달에 얼마 버노? 말하면 놀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뻔질나게 다니는데 울산 부산을 매일 일주일에 2번 3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버노? 이러는데 5만원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첫 달에 6,700원 받았습니다. 제가 첫 보너스 6,700원. 제가 친구들한테 이 아메이 돈 번다면 얼마 버는데? 6,700원. 아니 시급 말고 이러더라고요. 시급이 아니고 월급인데 월급.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 제가 바보 아니잖아요. 6,700원이 67,000원, 67만원이 될 거란 기대가 있었겠죠. 저도. 저는 그 기대로 한 건데 그 친구들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더라고요. 심지어는 10,000원 줄게 때리쳐라 이런 식으로. 그 퍼센트 핀 기간이 너무 길고 저한테 힘든 시간이었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이 몸으로 힘든 건 없잖아요. 사실은요. 몸으로 힘든 건 없고 사실 제가 회사를 다녔던 어떤 회사의 어떤 노동 업무의 양, 업무의 어떤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회사는 아침에 8시까지 출근해가지고 6시까지 정말 심지어는 한 번도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쁠 때가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일이 많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매일같이 반복하는 일을 했었는데 근데 그 일은 직장 생활은 미래가 보장이 안 되고 노후가 보장이 안 돼요. 언젠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아메이란 비즈니스는 아니잖아요. 이게 몸은 좀 덜 힘든데 어쨌든 아메이란 비즈니스 속에서 저는 본 비전이 있기 때문에 6,700원을 받아도 미래가 밝은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포기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고 처음에 뭐 친구들이 뭐 왔다가도 가고 이런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파운더스 PT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글의 미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10몇 명 제 파트너가 되더라고요. 제가 파운더스 PT가 되기까지 어쨌든 제 파트너의 수보다 왔다가 간 친구들이 훨씬 몇 배 많아요. 심지어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3%대, 6%대인 것 같은데 제 세미나 인원이 11명일 때가 있었어요. 3%대. 이런 세미나에 제 파트너가 11명이 왔는데 제가 그 달에 3%를 했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뭘 썼길래? 어쨌든 그 정도로 한순간이긴 합니다만 친구들이 오긴 왔었어요.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미팅이죠. 왔다가 이렇게 미팅 애프터 하면 이제 뭐 제가 주관하는 건 아니니까 스폰서 주관으로 미팅이 진행되는데 이건 정상적인 애프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여자가 울고 있어요. 약간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왜 울면서 어딘가를 주시하는데 제 친구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얘가 제 친구의 전 여자친구. 제 친구 옆에는 현 여자친구가 있고. 말도 안 되는 게
얼마나 초면이냐고 얘를. 그러니까 얘도 뭐 툭툭 찔러봤는데 전 여자친구한테 그냥 그 미팅장 근처에서 만나자 그래 그냥 데리고 온 거더라고. 그게 무슨 미팅이 되겠어요? 아메이 미팅이 되겠어요? 꿈과 비전이 무슨 공유가 되겠어요? 이 엑스 걸프렌드가 와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가 다 그만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재밌는 경험도 했었고, 물론 그때는 지금은 재밌는 경험이라 말하지만 그때는 쓰라린 경험. 네. 왜냐면 데려다 앉혀놓으면 오래 못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미팅 가자 그러면 야, 안 된다, 게임하러 가야 된다. 미팅 가자, 나이트 가야 된다. 미팅 가자, 당구 치러 가야 된다. 이런 식의 핑계를 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다가 어쨌든 사업이 이제 뭐 저도 이제 소비자 만들기를 했을 거니까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도 조금씩 매출이 생기더라고요. 조금씩 진짜 뭐 정말 이 티끌모아 태산 같은 이 태산은 아니고 티끌모아 먼지 같은 느낌으로 진짜 조금씩 생기긴 했었어요. 소비자가 한 명. 그러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뭐 6%도 되고 9%도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SP가 너무 되고 싶어요. 사업을 한 지 한 2년 반, 3년 다 돼갈 때 무렵. 그러니까 그때는요 14일 SP가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28일 SP가 있어요. 회원 등록한 지 28일 만에 SP가 됐어요. 나는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다. 와, 막 이게 막 너무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28일 SP는 어떻게 됐는지, 14일 SP는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물어보니까 이제 뭐 정수기나 이런 큰 제품들을 리테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됐다. 그래서 저도 너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SP를 가기로 결정을 하죠.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죠. 마음을 먹으면 됩니까? 여러분,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됩니까? 스폰서가 저한테 도전하라더라고요. 결단하라더라고요. 결단했죠. 그거 안 되던데. 결단을 했어요. SP 되겠다고. 그래서 스피치도 했어요, 나가서. 안 되던데 뭐. 그래가지고요, SP 도전했거든요. 안 됐어요. 그 다음 달 SP 또 도전했거든요. 안 됐어요. 또 안 됐어요.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 이랬어요. 이번 달 반드시 SP 갑니다. 그 다음 달은 무조건 갑니다. 그 다음 달은 기필코 가기로 해요. 나중에는 죽어도 갑니다. 나중에는 앞에 수식어가 없더라고. 뭐 할 게. 수식어가 뭔지를 뭐 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없어. 이게 무조건 갑니다. 나중에는요, 정말 간절해지더라고. SP가 너무 간절해지고 내가 아메 비즈니스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꿔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이 SP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진짜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커져서 SP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은 그 달 제가 무슨 짓을 하냐면 만나는 형제그룹 사장님들마다 뭐 파트너는 없었으니까 만나는 형제그룹 사장님들, 스폰서님들 누구라도 제가 만나면 사장님, 저 이번 달에 반대했어요. 다음 달 랠리 무대에 제가 올라갈 거니까 꼭 축하해 주십시오. 꽃다발 꼭 주십시오.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이제 이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안 되면 완전히 쪽팔리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처음에는 저 혼자 그냥 결단하고 외치는 SP였다가 나중에는 이게 막 사람들한테 제가 막 다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전의 달이 온 거죠. 그래서 SP를 가기로 딱 마음 먹었는데 자꾸 이제 날이 가는 거예요. 날이 가요. PB는 안 가고 날만 가요. PB는 그대로 있는데 날만 가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막 날이 가는 게 미치겠는 거예요. 다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막 날이 가고 해서 월 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열심히는 했겠죠, 나름대로. 어쨌든 15% 정도는 끌어올렸어요, 매출을. 근데 아무리 해도 1,000만 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답은 내 안에 있다. 답은 내 안에 있다. 어디에? 내 지갑에 있다. 답은 내 안에 있다. 답은 내 지갑에 있다. 그래서 지갑을 보니까 카드가 억수로 많은 거예요. 직장 다닐 때 카드 막 돌려막기 해놓으니까 막 진짜
각가지 종류의 카드 다 있는 거예요. 딱 SP 가기 좋은 만큼의 한도, SP 가기 딱 좋은 만큼 한도가 남아있다. 그래, 답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답을 풀기 시작해. 어떻게 푸느냐?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앞에 앉으면 돼요. 아니 이제 AP를 와서 살라 그러니까 물건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배달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거 저거 필요한 사업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했죠. 너무 쉽게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월초에 할 걸. 한 달 내내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괴롭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월초에 내가 하고 그냥 편안하게 할 건데. 그래서 월말에 깔끔하게 그냥 1,000만 원 딱 마감했죠. 컴퓨터 앞에서. 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저한테 어떤 그 시행착오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메 비즈니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만든 SP가 무슨 매달 평생 그죠 상속되는 수입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죠. 저도 알았어요. 다음 달에 2,000만 원이 안 될 거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SP가 너무 되고 싶은 그 저의 욕심, 예, 그걸 그냥 뭐 내가 이제 이거라도 해야 내가 진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SP를 마감하죠. 딱 하루 좋더라고요. 하루. 딱 하루 좋대요. 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약간 이게 부담감 있잖아요. 그렇게 때리 끊어놨는데 그게 다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이제 돈 달라고. 그거 생각하니까 또 머리가 막 지가 내리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건 모르겠고 SP를 하긴 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메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던 저의 시행착오가 저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된 거죠. 네. 그렇다고 여러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SP를 하고 예, 마감을 했죠. 그 SP가 그 다음 달 유지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 달 9% 됐어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12% 정도를 했는데 그 다음 달 9% 했어요. 그 다음 달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 달 6%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또 괴로운, 제가 SP를 찍고 다시 1,000만 원을 회복하는데 또 2년이 넘게 걸립니다. 괴로웠겠죠. 그러면 SP 찍고 다시 1,000만 원이 될 때 그 2년 동안 가면 매출이 가면 착착 차올라가서 막 18% 정도 했느냐? 그래서 18% 됐으면 SP 또 했겠지 제가. 아니 15%라도 했으면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겠지. 똑같아요. 9%, 6%, 12%, 9%, 6%, 10% 거기를 2년 한 거예요. 답답했겠죠.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메를 포기를 못 하겠네요. 저는 지금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그래서 진짜 아메이는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들, 이게 성장이 잘 안 되는 더딘 사업 파트너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릴 수가 있는 게 저의 장점이 돼버렸어요. 너무 좋은 거죠. 만약에 제가 2년 만에 뭐 에메랄드, 2년 만에 다이아몬드 팍팍 성장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리더였으면 나는 그랬는데 니 뭐함? 당신 뭐합니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트너가 얼마나, 저처럼 잘 안 되는 파트너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답은 내 안에 있어요. 집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렇게 또 퍼센트 핀을 또 보냅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저희 스폰서가, 저는 참 그래도 제가 지난날 돌이켜보면 그렇게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운데도 진짜 제가 잘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팅은 절대 안 받았어요. 미팅은 진짜 여기서 와서 졸더라도요, 때로는 미팅에 앉아있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먼저 간 적도 있어요. 스폰서 F부터 하자는데 F도 안 하고 간 적도 많아요. 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자리가 진짜 가시방석가요. 아메이 비전 좋은 거 알아.
너무 좋아. 대단한 사업이에요. 나는 안 되는데 뭐. 너무 멋진 비전과 멋진 사업 앞에 자신 없는 저를 발견할 때 너무 괴롭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팅을 안 온 날이 없었어요. 반드시 미팅을 왔어요. 괴로워도 이 자리에서 괴로워했고요. 예. 즐거워도 이 자리에서 즐거워했어요. 만약에 제가 미팅을 안 오고 아이고 뭐 오늘 하루 뭐 그냥 제끼자 그랬으면 저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미팅을 제가 빠짐없이 왔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잘한 거. 미팅을 온 거와 두 번째 잘한 거. 스폰서가 뭔가를 제안하면 그걸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스 했어요. 스폰서가 이런 미팅 가자 예스 했고요. 이렇게 해봐라 예스 했어요. 제가 그걸 실행에 못 옮기더라도 스폰서가 뭔가 제안했을 때 싫어요, 못합니다, 변명, 핑계 안 했어요. 예 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실행으로 못 옮긴 건 많아요. 못 옮겼으니까 성장이 안 됐겠죠. 근데 어쨌든 대답은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막 갑니다. 가던 차에 예전에 이제 여기 다 우리 승객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정학수 사장님, 저도 이제 정학수 사장님 업라인이 정학수 사장님이신데 정학수 사장님이 주최하는 오산 세미나, SP 이상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저희 스폰서가 가자는 거예요. 1박 2일 세미나. 근데 물론 저는 P는 SP잖아. 원스 오퍼나 타임 SP. 한번 했던 적 있잖아. 그러니까 P 자격은 돼. 그 미팅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이 그죠. 이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 당당한 SP가 아니잖아. 근데 SP 미팅이니까 가재 스폰서. 아 저는 SP도 아니고 벌써 뭐 GP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 마음은 그랬어요. 근데 스폰서가 가자 했을 때 제 마음이 가기는 되게 싫었지만 예스 했어요. 가보겠다. 그 점이 어느 점이냐면 SP를 찍고 한 1년 반 지난 거예요. 여러분 SP를 딱 받고 SP를 딱 봤잖아요. 1년 반이 지나면 그 SP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GP가 돼 있어요. 색깔이. 분명히 내가 받을 때 은색이었거든요. 분명히 내가 꽂을 때는 은색이었는데 한 1년 반 지나가지고 제가 핀을 보니까 이렇게 변해 있는 거죠. GP가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GP가 되는구나 했는데. 그래서 SP 세미나를 갑니다. 가서 어떤 여성분의 스피치였는데 P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여성분의 스피치였는데 그분이 홈미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 홈미팅 다 하십니까? 홈미팅 하세요? 저는 그때 사업을 할 때 20대 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의 때마다 리더들이 이야기하는 홈미팅 너무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제가 뭘 안 하고 있냐 봤더니 홈미팅을 하고. 홈미팅이라는 게 뭡니까? 홈에서 하는 미팅이죠. 그러니까 저는 홈미팅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제 홈이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홈이 꼭 내 홈이어야만 됩니까? 너무 홈 가도 홈이잖아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홈미팅이라는 단어가 팍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그때도 그랬지만 꼭 홈에서 안 해도 돼요. 저는 홈미팅이 꼭 홈에서 해야 돼요. 카페에서 해도 되고, 그죠? 편의점에서 해도 되고, 그게 그냥 누군가 만나서 아메 이야기하는 게 그게 홈미팅이라 하더라고. 그 개념이 딱 온 거예요. 와, 그래, 내가 저걸 안 했네. 홈미팅을 해보자. 그래서 어쨌든 나한테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그래도 한두 분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홈에서 미팅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홈미팅 할 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홈미팅 할 사람을 보니까 없어요. 홈미팅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 사업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이제 중구가 계셔. 저는 총각인데. 그래서 홈미팅이 시작됐죠. 제가 이제 제안을 했고, 사실 제안했다는 게 제가 매주 오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면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장님 커피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죠.
커피 한 잔 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커피 한 잔 하러 간 게 이제 제가 이제 매주 와야겠다. 혼자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다음 주에 올 구실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홈미팅을 할 때 뭘 해야 될까? 이제 홈미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알았어요. 근데 뭘 해야 될지를 또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폰서한테 물어봤죠. 제 스폰서 이제 제 가해쌤 있잖아요. 가해쌤은 그때 그만뒀어요, 아메. 하나 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해가 돼요. 저는 제 스폰서가 그만둔 게 이해가 돼. 저를 두고 간 게 이해가 돼요. 얼마나 애가 1대1 했으면 갔겠어요. 어쨌든 갔어요. 제 스폰서는 가고 업라인 스폰서가 계셨어요. 업라인 스폰서는 제 가해 선생님이 친형님 김청기 윤정숙 사장님. 윤정숙 사장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사장님 홈미팅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은 여성분이니까 홈미팅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홈미팅을? 그러니까 윤정숙 사장님이 되게 심플하시거든요. 사장님 비디오 보세요. 비디오. 그때는 비디오가 많았어요. 야한 비디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생로병사의 비밀, 그죠? 뭐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건강 관련된 비디오, 아니면 한국 아메이 내셔널 컨벤션 비디오 이런 거 있었어요. 아니면 뭐 미국 아메이 다이아몬드 이상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비디오가 있었어요. 제가 되게 올드한 사업자니까. 그 비디오를 들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죠. 또 비디오 보고 나서 또 할 것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한테 또 물어봤어요. 비디오 보고 나면 뭐 하겠어요? 비디오 보고 나면 비디오 본 거 소감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 소감 이야기했어요. 그 또 사장님 홈미팅은 여성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리도 하고 그러시던데 제가 뭐 해보면 좋을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유정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 계란을 한번 삶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SP 갈 때 퀸을 사놨잖아요. SP 그런 건 SP 갈 때 사놔요. 그리고 제가 SP 갈 때 제가 무리해서 갔잖아요. 무리했죠. 근데 돌이켜보면 무리가 아니에요. 저는 미리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가도 가야 되고 본수도 장만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퀸 언젠가 살 건데 미리 산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SP 갈 때 정수기 필터 많이 샀거든요. 정수기 뭐 1년 씁니까? 10년 쓸 거 아니고 10개 사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저는 약간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선구매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 허투루 쓴 건 아무도 없어요. 예, 미리 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퀸 박스를 뜯었어요. 그때 뜯는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사놓고 안 썼어요. 총각이 뭐 그 쓸 일이 뭐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긴 샀는데 뜯지도 않았어요. 야, 이제 홈미팅 해야 된다 해서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퀸을 들고 이제 계란을 삶으러 간 거죠. 물 없는 계란, 물 없이 삶는 계란 짜내가지고 먹고. 또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야 되잖아요. 스폰서한테 물었죠. 사장님 이제 뭐 해볼까요? 그러니까 사장님 계란 삶았으니까 라면 한번 삶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라면 삶았어. 그래서 이제 또 일반 냄비보다 아메이 냄비 맛있죠 하면서 이제 또 홈미팅이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스폰서한테 물었죠. 다음엔 뭐 할까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고구마 한번 삶아보세요. 그때 진짜 짜증이 난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삶아라 하냐고. 아메이 냄비는 뭐 굽기, 튀기기, 뭐 볶기 이런 거 안 되냐고. 그래서 자꾸 삶아라고 하네. 우리 스폰서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저를 안 거죠. 총각이 그 가서 막 간하고 그죠? 뭐 레시피대로 해가 뭐 얼마나 이 아메 요리가 수준이 높습니까? 베이컨 삼겹살이 이런 거 시켰으면 제가 했겠습니까? 예? 뭐 안동찜닭 이런 거 시켰으면 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저는 근데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현명한 거고 그때 생각하면 되게 무식했던 거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삶고 감자 삶고 계속 삶아놓으니까 닭 삶고 돼지 삶고 삶으로 해요. 진짜 빨래만 안 삶았지 제가 거의 다 삶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홈미팅이 되더라니까요. 진짜 이게 여러분 진짜 명심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아메이는요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철저하게 믿습니다. 찰떡같이 이야기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근데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그 주부 파트너가요. 제가 뭘 잘했겠습니까? 제가 뭘 홈미팅 가서 잘했겠습니까? 20대 총각이. 저는 화장품 못 씁니다. 쓸 줄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못 썼습니다. 그럼 저는 화장품이라는 걸 이렇게 뭐 필요성을 몰랐습니다. 저는 총각일 때 아베 하기 전에 뭐 집에 비누가 있냐 없냐를 따졌지 그 비누가 어떤 브랜드인지는 안 중요했습니다. 오이비누, 살구비누, 알트랑비누, 다이알비누 저는 있으면 씁니다. 빨래비누만 아니면 쓰면 사람입니다. 그리고 머리 전부 다 비누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아메 비누도 사실 좋은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장품요 안 썼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되면 비누로 세안을 하잖아요. 비누로 세안하고 밖을 딱 나오면 여기가 허옇게 여기 저는 그게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허옇게 돼서 이렇게 트잖아요. 그게 남자다. 아니 내가 뭐 여자도 아니고 찍어 바르고 뭐 남자 사나이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제가 화장품을 뭐 알았겠습니까? 근데 홈미팅 하니까 이게 제가 홈미팅 하는 뭔가 저한테 이렇게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도구가. 그러니까 마사지도 배우고 마사지도 어설픈 마사지지만 그분을 또 눕혀놓고 했어요. 아메이가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똥손도요 아티스트리가 있으니까 해결이 됩니다. 아티스트리 화장품이 열일을 합니다. 그냥 뭐 별거 있습니까? 비비면 되지. 발라가 비비면 되는 그 마사지 아닙니까? 그때는 인앤서 이런 거 더마소닉 없었습니다. 그냥 손으로 그냥. 그러다가 좀 뭐 조금 심심해하시면 코에다 좀 넣어드리세요. 네? 그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좌충우돌 막 우격 따지고 홈미팅을 했잖아요. 진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파트너가 있다는 거죠. 그 주부 그 파트너가 지지난달에 큐 다이아몬드. 그때 박인자 사장님이라는 분인데 제 비즈니스의 이 어떤 변곡점, 모멘텀을 만들었던 한 분. 그렇게 해서 저같이 잘 못하고 어설픈 저도 아메리카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홈미팅을 해가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죠. 실패 사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그 홈미팅을 기반으로 또 다른 홈미팅을 오픈해가지고 제 친구 어머니 아버지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홈미팅을 6개월 장장 6개월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6개월을 홈미팅을 했는데 매주 가서 그럼 이제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뭐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거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건강에 관심 많잖아요. 그럼 뉴트리라이트 막 설명하고 6개월 동안 설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적이 그 어머니 아버지가 6개월 동안 제품을 하나도 안 썼다니까요. 6개월 동안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아버님이 저한테 야 문사장 내가 네 이야기 듣고 건강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어저께 보약을 지었어요. 와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옵니다. 이때까지 막 유치라이트 막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홈미팅 말도 안 되는 홈미팅. 그때 그 6개월 동안은요 진짜 이래 되나 싶고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안 계신 날도 있죠. 그럼 그 집에 개가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하고 저하고 개하고 미팅도 하고 그렇게 그냥 했어요. 그게 근데 저는 원래 아메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뭘 잘하고 뭐 세련되게 하고 이런 거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가서 그래도 그분들이 맞이해 주는 게 감사했고 그렇게 아메이를 했다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6개월 동안 했던 그 홈미팅 레그에서 결국은 제 다이아몬드 레그가 된 거죠. 그 레그가 뎁스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진짜 헛수고 같은 일을 하는데 절대 그 헛수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메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익힌 겁니다.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아메이 전달했는데 이 사람 안 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게 그렇게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사업을 만들어갔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1000만이라는 걸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1000만이 어떤 1000만인지 알게 됐냐면 야 이게 진짜 네트워크구나. 이제 이게 굴러가는 1000만이고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1000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짜릿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GP가 되고 플래티늄이 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어요. 그래서 첫 여행을 가게 돼요. 제가 총각일 때 그렇게 그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총각 때 파운더스 PT로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9년 동안 연애했던 저 여자친구와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는 그 해에 사파이어가 됐어요. 제 아내는 전직이 은행원입니다. 근데 은행을 너무 힘들게 다녔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거든요. 그 제 아내의 꿈이 은행을 그만두는 거였어요. 제가 아메라 비즈니스 통해서 에메랄드가 되고 저희 아내 은행을 그만두게 했어요. 제 아내가 그걸 너무 감사해하죠. 왜냐면 뭐 제가 그냥 우리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냥 멋있어 보이잖아요. 유니폼 입고 굉장히 이렇게 멋지게 일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육체적인 노동은 아니지만 정신 노동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은행을 그만두고 지금은 전업주부로 그리고 저와 함께 지금 아메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는 게 꿈을 이뤄준 거죠. 제가 아메이라 비즈니스를 선택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갖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직장을 다녀야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같이 이제 제 친구 부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서 아까 그 영상을 만들어준 친구가 제 파트너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제가 사실 사업을 능숙히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굉장히 안 되는 기간을 많이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이 잘 안 되는 파트너들, 사업을 2년째, 3년째 하지만 퍼센트핀에 머물러 있는 파트너들, 그리고 사업을 5년, 6년, 7년 했지만 이 1000만에서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 약간 정체된 구간. 제가 파운더스 PT를요 5년을 해요. 저는 첫 여행을 호주 케언즈로 갔는데 두 번째 산야를 갔었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행을 못 갔어요. 여행을 못 갔다는 말은 사업이 성장이 안 됐다는 거죠. 또 거기에 정체되는 저를 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파운더스 PT니까 연봉도 한 3, 4천 되고 괜찮더라고요. 20대에 총각이 파운더스 PT로 직장 다니면서 뭐 그 정도의 수입 나오니까 괜찮더라고요. 거기에 또 제가 머물러. 책 제목 중에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이 있죠. 좋은 것에서부터 위대한 것으로 가야 하는데 그 좋은 게 위대한 것 막는 조금 좋은 것. 저도 처음에 제가 그렇게 가난해서부터 출발한 아메이. 근데 그게 조금 좋아지니까 제가 이제 뭔가 여유를 부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근데 아메라 비즈니스 이 시스템은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를 또 계속 변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를 자꾸 자극하는 이 시스템이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머물러 있을 줄 알았지만 이 미팅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여기서 끊임없이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되니까 또 성장하는 욕구를 갖게 되고 또 도전의 의지를 다지게 되고 다짐을 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행동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작년에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사실은 그 다이아몬드라고 결단하는 그 1년 동안 저는 사실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업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사장님 다이아몬드 했을 때 어떤 그런 노하우, 경험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했습니다. 단 하루도 다이아몬드가 안 되는 걸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단 1%의 부정도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1%의 부정이 싹 트는 순간 저는 다이아몬드 도전이 어렵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왜냐면 메달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게 또 턱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턱걸이를 해서 또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제가 1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 이제 아메이가 너무 가치 있는 건 뭐냐면 예전에 그렇게 1000만이 어려웠잖아요. 저는 사실 400만 PB도 진짜 어려웠거든요. 정말 어려웠어요. 1000만이 그렇게 어려웠던 제가 이제 뭐 1000만이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한 이틀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웠던 1000만이라는 네트워크가 이게 제가 그걸 어떤 노력으로 그리고 시스템의 힘으로 스폰서의 힘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어려웠던 제 목표가 그때 당시에는 목표가 제 발밑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로서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걸어가는 또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헛떡벌떡 턱걸이를 하는 사람이겠죠. 왜? 목표를 설정하고 저보다 더 높은 목표 지금 나보다 더 나은 목표를 설정할 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는 경험해봐서 압니다. 하지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꼭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난한 직장인이었고 월급 50만원, 추가 수입 50만원, 100만원이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메이를 할 때는요, 제 모든 꿈의 포커스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나는 성공인 줄 알았고,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고 보니까 돈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제일 다이아몬드가 되고 좋은 건 뭐냐면 성취감이에요. 내가 뭔가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고 달렸던 나의 행동, 나의 결단, 그 도전에 대해서 내가 그걸 성취했을 때 오는 그 인정감과 성취감은요 진짜 짜릿합니다. 제가 아까 유다이아몬드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정말 다이아몬드를 결단하고 1년 동안 매일매일 상상했던 인정식, 제 스폰서와 포옹을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제가 핀 받고 패를 받고 꽃다발을 드는 그걸 매일매일 상상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노래를 잠깐 불렀잖아요. 그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요 작년 1년 동안 난 다이아몬드 무대에 올라가서 그 노래를 부를 거야. 그렇게 제 마음속에 계속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에서 노래를 한 겁니다. 얼마나 짜릿한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를 하는 구절마다 정말 제 마음에 이 전율이 생깁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입니다. 이 맛에 다이아몬드를 하는 거야. 오너스가 아니더라고요. 오너스도 마음에 듭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성취감, 이 무대에 올라올 때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만족감, 그것 때문에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도 너무 그 감사함이요 막 무럭무럭 자랍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제 아내에 대한 감사함, 제 아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제 사업을 이끌어준 스폰서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이 싱킹빅 시스템에 대한 감사함으로 넘쳐난다. 정말 여러분들은 명품팀에 계십니다. 정말 순수 혈통 싱킹빅 그룹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하시는 꿈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어쩌면 아메이가 다 이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반복해서 계속 나오시다 보면 여러분 가슴 속에 아메이라는 비전이 정말 강렬하게 피어오를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비전이 커지면 내가 커지는 확신을 통해서 내 그 비전을 통해서 내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아메이는 정말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그 되고 안 되고의 기간은 있겠죠.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메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짜릿한 건 뭐냐면 2년 만에 된 다이아몬드, 10년 만에 된 다이아몬드 차별하지 않는다. 다이아몬드는 똑같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게 가더라도 아니면 열심히 해서 일찍 가더라도 똑같은 인정감을 느낍니다. 저는 진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보면요,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비주류인 사람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는 보통의 노동자고, 따지고 보면 학력으로 봐도 고졸. 저는 대학교를 들어갔다가 정문으로 들어갔다 연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요, 저 같은 사람도 아메라는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완성시키는 건 이 미팅을 여러분이 고수하는 것, 지키는 것, 시스템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 되십시오. 정말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배워볼 만합니다.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정말 멋진 다이아몬드 이상의 리더분들,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우리 조대근 사장님 CP 정말 많이 들었고, 한만정 사장님 제가 너무 좋아, 서영호 사장님 제가 너무 좋아, 아까 강의해 주신 그 조광철 신광철 죄송합니다. 바로 또 이렇게 피드백이 오십니다. 신광철 너무 좋아하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느껴지는 이미지가. 그런 멋진 리더분들, 제가 정말 많이 배웠던 분들.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제가 성공했던 어떤 노하우와 제가 느끼는 느낌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이 좋은 팀과 좋은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이아몬드 될 수 있다는, 저도 열렬히 응원하고 저도 열렬히 믿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다이아몬드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